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려야 30분이 정말 황금 타이밍이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오늘 딱 하나 결정했습니다.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빅픽처와 그 다음에 디테일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시장을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종목 군단들은 어떻게 공략해야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나, 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의 시장은 한마디로 한다면 반등 파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소위 진바닥 장세 패턴은 아닌데 이 장이 너무나 과도하게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펀더멘탈 기준으로 따져주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찾아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을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점심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가장 궁금한 게 꼭지가 어디예요?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시행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여러분께, 특히 요새 동학 개미 운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특히 그런 분들을 겨냥한 방송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꺾여 있죠. 일단 먼저 이 큰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일단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2019년도 8월 달에 주가가 바닥점을 찍고 이 장이 제대로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파동이 있었어요. 이때 이 장에서 여러 개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빅마켓입니다라는 거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빅마켓을 줍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일단 먼저 빅마켓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장이 강사장이 올 때 원래 나와 있는 단어는 사실은 빅마켓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강사장 그럴 때 여러분들 불마켓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황소의 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장은 빅마켓이지 불마켓은 아닙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빅마켓은 왜 오고 왜 빅마켓이 온다고 했는지 그걸 알아야 지금 이 장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이 장이 여기서 8월 달에 올라갈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 장이 떠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부양책성에 이게 나왔던 것도 그렇고 또 패드가 얼마 전에 무제한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경기가 죽어버리면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금융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쓰는 것이 금융정책. 금융정책은 별로 피부에 안 하댔죠. 저도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수강생한테 뭐냐면 돈빨 장세입니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갖다가 틀어 부을 때는 매는 장사가 없듯이요. 돈 갖다 틀어 부으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장도 요새 이렇게 뜨는 것도요. 결국은 돈으로 갖다 틀어 부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유동성이 넘쳐 올렸을 때는 그것은 자산 버블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이 장이 내려갔을 때 빅마켓이 온다고 할 때 여러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반기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내릴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은 하는 이고 뭐고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건 소수의 의견일 뿐이지 정말 금리 내릴까 그랬었는데 이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미국이 3번이나 금리 내렸죠. 결국 유동성을 풍부하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 파동이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마지막 파동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이냐면 이 주가 여기까지 빠져내갈 동안에 주가는 5파동을 빠져내갔습니다. 62, 1, 2, 3, 4, 5. 이걸 마지막 파동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죠. 우리 몸이 하나죠. 이걸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머리, 양쪽 팔, 양쪽 다리. 그러니까 큰 거 하나를 구성할 때 작은 거가 5개가 형성되면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파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번째 파동을 내려가면 얘는 주가가 뜰 때가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부양치에 나와도요. 쉽게 해서 막 하늘에서부터 막 공이 막 떨어질 때 이때 중간에다가 땅 차버리면 얼마 안 가죠. 근데 땅에 딱 닿고 튕겨 올라가는 순간 차버리면 똑같은 시부를 차더라도 많이 가죠. 바로 이것이 5파동. 그래서 두 번째는 게 무슨 얘기 되냐면 마지막 파동을 이용해서
얘가 빅마켓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장은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사실은 빅마켓에서부터 불마켓으로 바뀌어줘야 됐었어요. 이 장이 왜 빅마켓에서 불마켓으로 바꿔줘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 장이 빅마켓에서 불마켓으로 바뀔 때 그 공식은 어떤 거냐면 여기는 돈빨로 올라간 장세거든요. 유동성으로 올라간 장세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경기 곡선에서 경기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갈 때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 주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을 때 금리를 내려갖고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경기가 나빠져도 주가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경기를 회복시키면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체들도 투자를 늘릴 수가 있고요. 또 소비자들도 소비를 늘릴 수가 있겠고 또 정부에서도 재정적을 쓰면서 경기가 보통 살아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불마켓으로 가야 됐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불마켓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지표에서 이미 OECD에서 경제 지표가 2년 만에 얘가 회복으로 돌아섰어요. 특히 이때 뭐가 제일 강하게 떴었냐면 반대 추축이 가장 먼저 강하게 떴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이 장은 이제 경기가 점점 회복되는구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먼저 경기가 바닥을 찍기 시작했고 우리도 늦었지만 연말 정도 근처에서부터는 경기가 조금씩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럼 이 장은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얘가 여기 이렇게 골드를 준 다음에 이 60이 어떻게 올라갔어야 되냐면 이게 위로 이렇게 여길 깨지 말고 이렇게 N자로 갔으면 얘는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뭘 만났습니까? 소위 블랙스완을 만난 거죠. 코로나19라는 자체가 그냥 단지 유행병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는 조짐에 있던 것이 그냥 확 꺾이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 현재 주소라는 거죠. 그럼 이 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위치는요. 여기하고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여기랑 똑같은 성격의 위치예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죽어있고 죽을지도 모를 때 여기랑 똑같이 금리를 3번 내렸듯이 여기서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예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꺼번에 왕창 내렸었죠. 그런데 처음에 제롬 파웰이 잘못했어요. 제롬 파웰이 뭘 잘못했냐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내려갈 때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0.5 금리 딱 내릴 때 기자들이 질문했죠.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0.5가 아니라 그 다음에 1%를 내릴 때도 이렇게 되면 금리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제가 그래서 TV에서 뭐라 하냐면 제롬 파웰이 한참 배워야 된다. 이 앞에 제닛 앨런이나 아니면 벤 버냉키한테 그 이후에 벤 버냉키의 컬럼이나 누굽니까? 제닛 앨런의 컬럼도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 얘기보다도 벤 버냉키 얘기를 할게요. 벤 버냉키는 여러분 아시죠?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리먼 사태를 갖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시킨 그 패드의 수장이 바로 벤 버냉키입니다. 그럼 벤 버냉키는 어떤 사람인가? 벤 버냉키는요. 패드 의장이 되기 전에 이미 일본이 1990년에 버블이 깨지면서 대폭락이 왔을 때 일본에 가서 저렇게 꺾어진 저 폭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때 벤 버냉키가 일본에서 배운 거 딱 하나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뭐냐? 어떤 부양책을 쓸 때 찔끔찔끔 쓰면 그건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15년, 20년, 25년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부양책 쓰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한꺼번에 왕창 틀어박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닛 옐런이 제롬 파웰이 부양책을 쓸 때 너무나 강도도 미미했었고 그다음에 항상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칼을 뽑을 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안에 또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위협적인데 딱 꺼낸 다음에 이거 이상 없다라고 하니까 시장은 오히려 부양책이 났을 때 거꾸로 주가가 내리꽂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TV에 놓고 감히 패드 의장부로 애가 같은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 제롬 파웰이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제법 선수다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초강력적인 부양책이 여기처럼 나오면서 이게 올라가듯이 얘가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장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제2의 빅마켓 성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게 제2의 빅마켓 성격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게 본격으로 가려면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면 경기 회복 곡선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경기가 회복되려고 그러면 아직은 힘든 거죠. 근데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방금 우리 박앵커가 유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초요일이죠.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다?
자, 이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요거 방송 끝난 다음에 아마 9시부터 너튜브에서 아마 방송할 때 그건 저한테 한 1시간 정도 주어졌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결론만 끄집어볼게요. 유가의 동향 보니까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이 최소한 원유시장에서 참가자들이 경제가 언제부터 정상화된다고 판단하고 있느냐 7월 달 정도부터는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마이너스 원유가 어떤 개념이냐면 현물이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물건을 살 때 돈을 내고 사죠. 이거는 돈을 내면서 즉석에서 하는 현물 거래죠. 현물 거래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게 아니라 일정한 미래 시점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는 5월 달 그래서 5월 20일 날 내가 원유를 받게 되는 그 선물이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요건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요. 다른 건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딱 5월 달 선물만 마이너스가 나왔고 보통 WTI 서부 텍사스 중진리하고 쌍벽을 이루는 것이 뭐가 쌍벽이냐면 브렌트유가 쌍벽이는데 브렌트는 여전히 플러스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 그 가격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 꿀팁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약세현상 보였던 WTI도 모으는 지금의 현물 시장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으냐면 지금 6월물은 지금 선물 시장 가격하고 스팟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7월물은 이 지금의 가격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수요가 없으니까 경기도 안 좋고 수요가 없으니까 유가가 선물 시장도 별로 힘을 못 쓰는데 7월물이 지금의 현재 현물 가격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은 7월 달부터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이 장은 여기서부터 다시 어디까지 갖다 놔야 되냐면 직전 고점 때까지 갖다 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얘는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주가가 여기 보시면요. 이 장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수입 이 장이 어디까지 갈까 그럴 때 얘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보통 이렇게 대두를 주고 나면요. 꼭 기억하시고 대두 주고 나면요. 첫 번째는 아주 해피할 경우에는 얘가 원상 복귀가 되는 겁니다. 골드 주고서 원시까지 간 다음에 두드려 맞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깨고 내려갔으면 대두를 주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거는 쫀이라고 하고요. 얘가 중간에 꺾일 때 얘가 이렇게 역연적으로 꺾어지면 이때 여기가 다시 내려가는 신호입니다. 그죠? 여기 5일선 한번 보시죠. 5일선을 보면 5일선이 20일간 이렇게 대두를 줬죠. 그럼 얘가 이렇게 대두 준 다음에 얘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직전 고점까지 아무 일도 없듯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고만 꺾어질 때 얘가 여기자 보이죠? 여기가 매도의 맥점이었어요. 저희가 수강생하고 압도적으로 인버스를 공략했던 구간이 발역인데 이게 매도의 맥점이었어요. 그럼 이제 5일선은 끝났잖아요. 근데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5일선이 대두 준 다음에 여기자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 20선이 남아있고 60선이 똑같이 남아있는데 아직 60선은 히든 카드고요. 지금 20이 여기 대들 줬죠. 여기 60을 이렇게. 그럼 얘는 똑같아요. 이게 대들 준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갖다 놓던지 아니면 여기 20이 올라갈 때 이렇게 꺾어지면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내려갔다 왜 올라갔느냐? 물론 뭐 중국도 뒤에 가서 올라갔고 정부에서 강력한 부양책도 쓰고 여러 가지 있었죠. 또 증안에서도 들어왔고요. 근데 얘는 그냥 꺾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점심에. 왜냐하면 여길 깰려면은 이게 내려갈 때 하나 둘 정도에 대해 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장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럴 때는 아주 해피한 경우는 여기까지 갔지만 이건 현재로서는 조금 좀 힘든 얘기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 60과 241 때 여기 구간이 좀 매물이 많은 구간입니다. 다만 이건 예측이고요. 내가 딱 만약에 얘를 보고서 내가 어디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는 얘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현재 요 20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얘가 조정을 받아도 얘가 계속 살았으면 여러분들 계속 간다고 보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얘가 요 아래로 요렇게 바디 코스를 해서 얘가 이렇게 꺾게 되면 요번 반등 파동이 다시 꺾였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60선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요건 어디에 참조해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2018년도 12월 달에 미국이 폭락을 줄 때 이렇게 제가 시시요 아직까지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M 파동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었죠. 한 대가 아니라 한 대가 그거랑 똑같은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거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수익을 낼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경기의 곡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돈 어디서 많이 버냐면
경기가 화랑 국면했을 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기업체 입장을 보면 거기가 확장기고 기업체 실적이 굉장히 좋을 때가 바로 요 국면에 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종목에도 이렇게 나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요 곡선과 똑같은 곡선이 어떤 곡선에 돼 있냐면요. 바로 월봉이 합격을 보였을 때. 그러니까 월봉에서 우리가 보통 각각의 이동평균선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얘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요번에도 주가 급락을 줄 때 가치주가 뭐 가치주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 많이 하는데 요번에 어떤 종목이 굉장히 많이 제법 많이 가고 있냐면 미래 성장주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만한 종목군단들은 뭐가 올라가냐면 월봉사에서 6개월 평균선에 하락하다가 상승 곡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월봉의 6개월선은 일봉으로 따지면 121평선입니다. 121선은 소위 우리가 펀더멘탈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월봉이 합격의 모습을 주는 종목군단들, 그러니까 6개월선이 상승 기조의 모습을 보는 종목군단들, 그런 종목군 중에서 여러분들은 명품주를 꼽아야 된다는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펀더멘탈이 좋은 이러한 종목군단들이 누가 들어야 되냐면 기관과 외국인들 혹은 부티크들, 소위 이름하여 세력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세력들이 들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주가가 이번에도 내려가다가 종합이 내려가다 뜰 때 보면 장대함을 확 줘버리죠. 이게 특히 종목 같은 경우는 20일 평선 위에 있을 때 그 명품주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볼게요. 요런 종목군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치다가 어떤 종목이 장대 항목을 줬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기관과 외국인, 그 다음에 부티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종목은 수익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속칭 더블 종목을 참 많이 골랐습니다. 뭐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거 정말 잘 가고 있죠. DB 하이텍 같은 거, 크리넨 사이언스 같은 거 정말 제법 골랐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캔들은 이렇게 한 번에 장단 보고 주거나 아니면 캔들 3개가 이렇게 적산병 혹은 나란히 연속 3일 상승 아니면 고점 돌파가 3번 상승하는 종목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기관, 메이저들이 돈 종목이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 때는요. 쫓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항상 주가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냐면 그것이 상승 종목이면 이건 평생 박스권이잖아요. 그것이 상승 종목이면 많이 상승하고 짧게 하락하고 많이 상승하고 짧게 하락해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롱으로 상승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눌림목을 준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배트의 타이밍이에요. 이런 거 좀 이따가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은 아예 강할 것 같다면 아침 시가에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시초가 대비 아래곳에 이렇게 공략하는 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정말 뭐 슈퍼맨이 돌아왔을 그듯이 돌아왔을 때 이런 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때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배팅을 쏠 때 한 번에 다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지 않고 내려갈 때 사면 어디서 배팅하냐면 여기거나 아니면 가장 재수 없을 때 여기서 공략해요. 하지만 얘는 반드시 떠야 됩니다. 혼자는 외로 둘이 남다 그러죠. 근데 이걸 정식으로 얘기한다면 소위 피보나치의 급수에서 이게 꼭지를 치고 내려갈 때요. 항상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하락장에서 올라가더라도 되두리장을 보여주듯이 이게 꼭지를 치고 내려가더라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하락폭에 3분의 1 내지 3분의 2는 반드시 반등을 주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면요. 고점을 딱 치면서 올라가면서 롱으로 올라간 종목. 물론 그중에서 아까 기관과 외들이 베팅하면서 올라간 종목 중에서 눌림목을 줄 때 베팅하면 그게 제일 매매할 때 편안한 매매가 될 겁니다. 대신 아주 굉장히 탄력이 강한 종목을 공략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 4월 달이죠. 그럼 이게 3월 말에 공략한 스타일 종목이다. 뭐 이노와이어리, ITM, 뭐 종목 쭉 있죠. NHSI 이게 월간 지금 현재 월간 순일에 나오는 레코들입니다. 이게 쭉 이렇게 나오는 레코입니다. 얘가 이렇게 쭉 보시면요. 전부 다 기본이 2% 이상이 목표인데 얘가 쭉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더블 베팅법의 그 부분과 상대처리 봅니다. 무슨냐면
이렇게 롱으로 올라갔던 종목은요. 얘가 내려갈 때 한 번 조정받고 갈지 두 번 조정받고 갈지 이걸 모를 뿐이지 이렇게 꺾인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최저 바닥에 산 셈이 되는 거고요. 아까 했지만 재수없이 요구사 샀다고 하더라도요. 올라갈 때 팔고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은 뭐가 따라줘야 되냐? 펀더멘털이 따라줘야 돼요. 이건 반드시 월봉으로 보면서 펀더멘털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롱으로 뽑는 종목을 보셨다가 누르면서 사면서 여러분 베팅을 쏘시면 가장 좋은 베팅이 될 겁니다. 결국 그래야 누적 이익이 잠깐 동안 이익이 아니라 2016년도면 주가가 이렇게 바닥으로 여기서 기고 있을 때거든요. 그럼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도 이 레코드 보면 이렇게 수강생 레코드가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플러스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매매가 아니라 크게 이익이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명품적 올 때 여기 지금 잠깐 써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미국 시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매매가 글로벌화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올라갈 때 경기 사이클 확장기가 31개월밖에 안 됩니다. 내려갈 때 18개월 내려갑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올라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려 기본이 66개월입니다. 내려갈 때는 1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실제 레코드들입니다. 여기도 ETF도 있고요. 이 중에 보면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들도 있고 요번에 보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ETF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공부하셔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들 쭉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이거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의 요번에 이 파동은 아직까지는 반전 파동은 아닙니다. 반전 파동이 되려면 최소한 일선이 쌍바닥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외바되기 때문에 반전 파동은 아닙니다. 다만 막강한 돈을 투여해서 이 장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얘는 이 선을 깨기 전까지는 흔들려도 이 장은 조정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의 성격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